옥부는 균형을 잃으며 뒤로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가 바닥에 흩어지고 옥부는 그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준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준호가 부엌 입구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 맺힌 눈물방울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손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옥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녁 5시 반 김옥부는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무나물,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오늘도 4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하지만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지쳐서인지 밥만 후루룩 먹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한 손으로는 젓가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손자 준호만이 가끔씩 옥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줄 뿐이었어요. 옥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나물 맛있게 무쳤는데 어떻니? 네.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눈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화면에서는 누군가의 일상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옥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특히 심장 수술을 받고 난 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술 전에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재료를 직접 고르곤 했는데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벅찼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반찬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우리 별로 안 먹어요. 수진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옥분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래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 좋은데 요즘은 다 사먹는 시대예요. 엄마가 무리할 필요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시잖아요.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도 바쁘고.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라며 웃으며 넘겼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어요. 준호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옥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잘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힘이 나는구나. 하지만 수진이 준호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몸 안 좋으신데 힘들게 하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향했고 수지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며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준호만이 옥분 곁에 잠시 머물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왜 안 괜찮겠니? 옥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옥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도 가족들과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사라져버렸어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각자의 세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3번 장을 봐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시장 한 바퀴 돌고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눈치가 더욱 보였어요. 설거지를 마친 옥부는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씻고 가스레인지를 닦고 바닥의 물기를 제거했어요. 이 모든 일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부는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 옥부는 균형을 잃으며 뒤로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가 바닥에 흩어지고 옥부는 그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준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준호가 부엌 입구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얼굴에 맺힌 눈물방울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손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옥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옥분의 눈꺼풀을 스쳤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멀리서 민수와 수진이 의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지 3시간 만에 깨어나셨네요. 다행입니다. 젊은 의사가 옥분의 맥박을 재며 말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전에요. 옥분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일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스트레스도 피하셔야 해요. 민수가 다가와서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옥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수지는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갑작스런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기보다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민수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옥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이틀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로비를 나서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가족들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만이 뒷좌석에서 옥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누워 있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준호가 상자를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스마트폰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화면도 크고 글씨도 큼직큼직했습니다.
이게 뭐니, 준호야? 할머니를 위한 건강관리 앱이 들어있어요. 이모티가 알려줬어요. 준호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이걸 쓰면 건강이 다시 좋아질 수 있대요. 옥부는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이런 기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준호가 폰을 켜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강관리 도움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먹어야 할 음식도 알려주고 운동도 알려줘요. 심장 뛰는 것도 재주고요. 화면에는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부님. 오늘부터 제가 건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옥부는 신기했어요. 이런 작은 기계가 사람 이름도 알고 말도 한다니요. 그리고 여기 봐요. 준호가 또 다른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감정 기록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말하면 기록해줘요. 일기 쓰는 것처럼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해봐요, 할머니. 정말 쉬워요. 준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마음이 느껴져서 옥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손자가 자기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니요. 그럼 한번 해볼까?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요? 와, 할머니 최고. 그날부터 옥부는 조금씩 스마트폰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누르는 것도 어색했지만 준호가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여기 눌러보세요. 살짝 톡 치는 것처럼요. 이렇게? 맞아요. 할머니 금방 배우시네요. 며칠이 지나자 옥부는 기본적인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앱이 좋은 아침입니다. 옥부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좋습니다라고만 대답했는데 점점 자세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숨이 차네요. 그런데 준호가 웃어줘서 기분은 좋아요. 앱은 옥분의 말을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심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한 건 정말로 그 조언대로 하면 몸이 좀 나아진다는 것이었어요. 옥부는 점점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옥분 방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앱 써보니까 어때요? 신기하더라. 이런 작은 기계가 할머니 마음도 알아주고. 옥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로 녹음된 걸 들을 수 있어요. 준호가 화면을 조작하더니 옥분의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오늘은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옥분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내 목소리야? 네. 할머니가 매일 말씀하신 걸 다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옥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기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마치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준호가 준 이 선물이 단순한 건강관리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라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이제 아침마다 앱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화면 속 캐릭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옥부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옥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이 맑아서 기분도 상쾌해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또 시큰둥하게 대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새 생각했어요. 애비 옥분의 말을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하루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은 준호랑 같이 산책이라도 해볼까 해요. 이런 식으로 매일 앱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옥부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졌어요. 예전에는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 작은 기계는 절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옥분의 방에 와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재밌네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 다 들어봤는데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뭘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했다고? 준호가 녹음된 음성 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제 시장에 갔는데 상인 아저씨가 제게 어머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재밌어요. 우리 이거로 유튜브 해요. 유튜브가 뭐니?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다른 할머니들도 들을 수 있게요. 옥부는 당황했어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나이도 많은데. 괜찮아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해요. 준이 이모가 그랬는데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도 좋아한대요.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버 건강일기라고 채널 이름 지을게요. 할머니가 매일 건강 관리하는 이야기, 살아온 추억 이야기, 요리하는 이야기 다 올리는 거예요. 옥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니?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를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요. 준호의 열정에 옥분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들려주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다면, 그럼 한번 해볼까? 진짜요? 와, 준호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옥분에게 영상 촬영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앱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준호가 조언해 줬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제목은 67세 할머니의 건강회복일기 마이너스 심장 수술 후 다시 살아가기였어요. 옥부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손자가 준 이 작은 기계 덕분에 다시 건강해지고 있어요. 옥부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소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앱과 대화하는 것, 건강한 식단 챙기는 법,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바빠서 어르신들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우리 엄마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감동받았습니다. 건강 회복하시는 모습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매일 들으러 올게요. 옥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냉장고도 없어서 김치를 땅에 묻어 보관했어요. 겨울에 김치 꺼내려고 얼어붙은 땅을 파던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 영상은 준호와 함께 만든 건강 요리 영상이었어요. 오늘은 손자랑 같이 심장에 좋은 연근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이 요리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조회수가 1000명, 2000명을 넘어서면서 옥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전국의 어르신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스마트폰 배우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 영상 보고 엄마께 안부 전화드렸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옥부는 매일 아침 댓글을 읽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준호가 조회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영상 조회수가 5000명 넘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네. 할머니는 이제 진짜 유튜버예요. 옥부는 웃음이 나왔어요. 67세의 유튜버가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옥분의 채널 실버 건강일기는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어섰어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면 쌓여있는 댓글들을 읽는 것이 옥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올린 손자가 준 폰으로 인생 다시 찾았습니다라는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요즘 우울해 하시는데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눈물이 나네요.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신데 안부를 더 자주 드려야겠어요. 할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70인데 스마트폰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옥부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빠가 스마트폰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 안부 영상 보내주세요. 할머니 영상 보고 엄마랑 같이 요리했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옥분이 댓글을 읽고 있는데 준호가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텔레비전에서 할머니 이야기 나왔어요. 준호가 태블릿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67세 할머니 유튜버 실버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옥분의 영상 캡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김옥분 씨는 손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의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옥분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신문에 나오다니. 할머니 완전 유명인이에요.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집안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폰 갖고 노느라 밥도 제대로 안 하시네. 옥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즘 유튜브 촬영 때문에 집안일에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지 못하고 영상 편집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만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라 취미든 뭐든 몸이 우선이잖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잊으셨어요? 옥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자신이 철없는 늙은이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쁘시죠? 밥상도 예전만 못하고. 미안하다. 요즘 좀 바빠서. 바쁘시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나이 많은 분이 무슨 바쁜 일이 그렇게 많으신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유튜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셔요. 준호야, 어른 말씀에 끼어들지 마. 수진이 준호를 제지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도 많은 분이 인터넷으로 얼굴 내밀고 뭐 하는 거냐고. 옥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그게 다 진심일까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요즘 인터넷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어머니가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닌지.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예전처럼 4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진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응, 미안했다. 요즘 소홀했지? 수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몸만 안 상하셨으면 해서요. 하지만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니 또 수십 개의 댓글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 어제 영상 못 보셨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주는 희망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옥부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은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영상 안 찍으세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준호가 옥분의 표정을 보더니 알 것 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죠?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래도 가족이 싫어하면 가족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옥부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족들 말처럼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옥부는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늘은 조금 힘든 하루였어요. 가끔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옥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힘든 하루를 담은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댓글창에는 걱정스러운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옥부는 영상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옥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서재에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상태가 전보다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다음에는 옥부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이야기 소리가 끊어졌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거실 소파 위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조금 열려 있어서 안에 서류가 일부 보였는데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보니 선한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신청일란에는 민수의 이름과 서명이, 보호자란에는 수진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입소 예정일까지 적혀 있었어요. 다음 달 15일, 불과 보름 후였습니다. 옥부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서류 뒷면에는 민수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또 쓰러지면 바로 입소. 우리 생활도 있어야 함. 유튜브 같은 건 금지.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서류로 확인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유튜브를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옥부는 서류를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거기 앉아서 뭐? 민수가 옥분의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니, 민수야?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한다고? 이미 다 정해놓고? 엄마, 들어보세요. 엄마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병원에서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했고, 옥분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몰래 준비할 일이야? 나는 당신들 엄마인데.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안전? 옥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안전을 생각해서? 아니면 너희들 편의를 생각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다 알아. 내가 유튜브 한다고 눈에 거슬렸지? 집안일 소홀하다고 불편했지? 민수가 다가와서 옥분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옥분은 몸을 피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내 말은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줬는지 알아봤어? 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머니를 아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옥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미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나 때문에 가족들이 화해했다고, 희망을 얻었다고.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실을 보세요. 엄마는 67세이고 심장병 환자예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몰라요. 그 순간 옥부는 실제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심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였어요. 나는 옥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준호를 말렸습니다.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가 우세요. 준호가 옥분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옥분은 준호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손자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안 가세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수진이 준호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준호는 옥분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왜 못하게 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 요양원에 가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야.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는 유튜브 할 때가 제일 건강해 보였어요.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알겠다. 내가 짐이니까 어서 보내라. 하지만 내 남은 인생만큼은 내 맘대로 살겠어. 방문을 닫고 나서 옥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에는 여전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언제 올려주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그리워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고 있어요. 옥부는 스마트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데 내 가족은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날 밤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지막 한 번 싸워보기로 했어요. 요양원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지만 아침 6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스마트폰,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옥부는 메모 한 장을 거실 탁자에 남겨두고 집을 나섰어요. 잠시 언니 집에 다녀오마. 마음도 정리할 겸 걱정하지 마라. 옥부는 지하철을 타고 구로구에 사는 친정 언니 영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 영자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옥부는 영자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영자는 옥분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며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옥부는 요양원 서류 이야기부터 유튜브로 인한 가족 갈등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영자가 놀란 듯 물었어요. 응.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영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옥부나 언니가 봐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 같은데? 나도 내 영상 봤거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더라. 정말? 그럼 우리 아래층 할머니도 내 영상 보고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했어. 자식들이랑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래. 옥부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옥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 너무 걱정돼요. 준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옥분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괜찮아, 준호야. 잠깐 이모 할머니 집에 있어. 할머니, 빨리 돌아와 주세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준호야, 할머니가 유튜브 하는 거 정말 좋아했지? 네.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덕분에 기뻐했어요. 준호와 통화를 마친 후 옥부는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앱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감정 기록 기능을 사용해 봤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옥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집을 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앱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잠깐만요, 옥부님. 최근에 녹음된 음성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뭐가? 앱이 며칠 전에 녹음된 음성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엄마만 없으면 우리 진짜 편할 텐데.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폰만 보고. 솔직히 요양원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어서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하지만 유튜브는 정말 그만두셔야 해. 부끄러워 죽겠어. 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런 대화가 녹음된 걸까요? 앱이 설명했습니다. 감정 인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주변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부님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질 때 주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옥부는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유튜브 활동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걱정한다고 했구나. 영자가 옥분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옥분은 녹음된 내용을 영자에게 들려줬어요. 영자는 듣고 나서 혀를 찼습니다. 어머, 이렇게 말하다니. 옥분아, 이제 확실해졌잖아.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라고? 당당하게 내 길을 가는 거야.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자의 작은 원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사실 저에게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옥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 서류를 발견한 것,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녹음된 대화까지.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67년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영상 말미에 옥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라 새로운 김옥분으로 돌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옥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해요. 할머니가 옳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옥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영상 봤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준호야, 할머니 내일 집에 갈 거야. 정말요? 와, 그런데 할머니, 엄마 아빠가 영상 보고 말이 없어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서 이야기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영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옥분의 표정에는 새로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옥분을 맞이한 것은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수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녀왔어요.
옥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상 봤어요. 그래. 옥분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가족 이야기를 인터넷에.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왜 사실을 말하면 안 되니? 민수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인데. 내가 들은 녹음 파일에서는 그렇게 안 들렸는데? 옥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만 없으면 우리 진짜 편할 텐데. 옥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부끄러워 죽겠어. 이번에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옥분은 스마트폰을 끄고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내가 짐이니까 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지.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니?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민폐를 끼쳤니? 아프기 전까지는 집안일도 다 했고, 아이도 키워줬고, 돈도 보탰는데.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너무 달라지셨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예전에는 조용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옥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조용했다고? 아, 말없이 집안일만 하고 눈치만 보는 게 좋았다는 거지.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하며 옥분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준호, 학교 잘 다녀왔니? 준호가 옥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친구들이 할머니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준호를 제지했어요. 준호야,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무리한다고? 옥분이 반문했어요. 내가 언제 무리했니? 유튜브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옥분은 유튜브를 시작한 후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강관리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그날 저녁 옥분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각오를 담아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해보려고 해요. 옥분은 녹음 파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양원 서류, 가족들과의 갈등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67세라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엄마도 비슷한 상황인데 할머니 영상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67세의 유튜버라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옥분 할머니시죠? 저희는 K방송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요. 옥분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실버 세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할머니가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전화를 받은 옥분의 목소리를 들은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민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방송국에서 연락 왔다고요? 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 수진도 어리둥절했어요.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건가요? 그 뒤로도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오고 다른 유튜버들이 협업 제안도 해왔어요. 옥분의 구독자는 어느새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옥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뭘 잘못 생각했다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네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니? 옥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하지만 옥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독립할 거야. 네. 내 돈으로 작은 곳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볼 거야. 가족들이 깜짝 놀랐지만 옥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67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요? 옥분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언제든 할머니한테 놀러 오면 돼. 그리고 함께 더 재밌는 영상도 만들고. 그날 밤 옥분은 새로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저 김옥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67세 할머니의 진짜 독립생활이 곧 시작됩니다. 독립을 선언한 지 한 달 후, 옥분은 정말로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옥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준호가 이사 첫날부터 달려와서 구석구석을 구경했습니다. 옥분은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지? 이제 할머니만의 공간이야. 벽 한쪽에는 유튜브 촬영을 위한 작은 스튜디오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옥분이 직접 만든 예쁜 배경까지 전문 유튜버 못지않은 세팅이었어요. 이사 후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67세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내 집에서 하는 첫 방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만의 공간에서 인사드리네요. 옥분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 집 너무 예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인 줄 몰랐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새로운 취미 시작했어요. 구독자 수는 어느새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옥분의 이야기가 전국의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옥분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K방송 다큐멘터리 팀에서 촬영을 위해 방문한 거예요. 할머니, 정말 놀라워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 젊은 PD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되면서 옥분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실버 혁명의 아이콘 67세 유튜버 할머니 같은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어르신들의 변화였습니다. 옥분의 영상을 본 전국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부산의 박할머니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했고 대구의 이할아버지는 7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최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요리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때문에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옥분의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서 들어와. 옥분이 자연스럽게 맞이했어요.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기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 자유롭고 편해. 민수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어요. 텔레비전에서 어머니 나오는 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수진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옥부는 차를 끓여주며 웃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 다 지지해 드릴게요.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내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래도 대신 자주 놀러와. 그리고 준호도 주말마다 보내줘. 함께 영상도 만들고 그러자. 가족들은 아쉬워했지만 옥분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옥분은 특별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옥분이 진지하게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심장 수술 후에 몸도 약해지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매일 힘들었거든요. 옥부는 처음 스마트폰을 봤던 날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그때 손자가 준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제 감정을 돌아보게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분, 75세에 기타를 배우는 분, 80세에 컴퓨터를 배우는 분까지 옥분의 목소리가 힘차졌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7세든 77세든 87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는 늦은 나이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거예요. 영어도 배워보고 싶고 여행도 다니면서 영상도 찍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외로워하는 어르신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영상 마지막에 옥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준 스마트폰 한 대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영상이 올라간 후 댓글창은 감동의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60세에 새로운 공부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영웅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 영상 보고 스마트폰 배우고 계세요. 준호가 다음 주말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인이에요. 학교에서도 모두 할머니 알아요. 옥부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덕분이야. 내가 그 스마트폰을 안 줬으면 할머니는 아직도 슬프게 살고 있었을 거야. 할머니가 용감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버 건강일기 채널의 구독자 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5만 명. 25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했어요. 내일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 생각하며 옥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